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기 이론 8번째 시간이고요. 한 회로에 직렬과 병렬이 혼합된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공부를 할 거고요. 먼저 본 강의에 앞서서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메 법칙이 있었죠. 오메 법칙. 오메 법칙은 뭐였죠? 일단은 V는 IR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그렸을 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V는 IR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I는 어떻게 된다 했죠? 이 I는 이렇게 R분의 V가 되는 거죠. R분의 V고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R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나간다 했죠? R은 I분의 V 하고 옴 하고 읽어준다 그랬죠? 다음으로는 키르히 호프 법칙이 있었죠. 키르히호프 법칙은 자 제1법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2법칙이 있었어요. 제1법칙은 들어가는 전류의 합과 나오는 전류의 합은 서로 같다. 제2법칙은 뭐였죠? 하나의 폐회로망을 이루고 있는 기전력의 합과 전압 강하의 합은 같다 해서 전압법칙이었죠. 자, 영어로 표현하면은 자 키르히호프 커런트 로우에서 KCL이라 했고요. 제2법칙은 키르히호프 볼티지 로우 해서 KVL이라고 읽었었습니다. 다음에 뭐가 있었죠? 직렬회로와 병렬회로가 있었죠. 직렬회로는 저항이 연속해서 이어진 게 직렬이었죠. 얘를 R1, 얘를 R2라고 했고요. 자, 병렬회로는 그림이 어떻게 됐죠? 자, 이렇게 갈렸어요. 갈리고 이렇게 평행하게 있는 게 병렬회로였습니다. 이때는 여기가 R1, R2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 합성시켜 줄 거예요. 얘도요. 이 모양으로 합성시켜 줍니다. 이때 합성장을 R0라 하고 이때도 R0라고 하면은 직렬일 때는 어떻게 됐죠? 쉬었죠? R1 더하기 R2가 됐죠? 이때는 어떻게 나왔죠? 네, 맞습니다. 합분의 곱 형태로 나왔습니다.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 이렇게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전류를 보겠습니다. 전류. 자, 직렬일 땐 전류가 이렇게 I만큼 흐르면 여기도 똑같이 I만큼 흘렀죠? 즉 I가 같다. 병렬일 땐 어떻게 됐죠? 자, 여기가 I일 때 전류니까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I1, 이때는 I2가 됐죠? 자, 그 다음에 키르히호프 제1법칙에 의하여 I는 I1 더하기 I2 이렇게 됐죠? 이때 I1이라는 전류는 어떻게 됐죠? R1 플러스 R2분의 자, 1이니까 2 올려줬죠? R2 곱하기 여기 전체 전류 I I2는 R1 플러스 R2분의 R1이었죠? 2가 있으니까 남의 거 R1 곱하기 전체 전류 I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직렬과 병렬이 합쳐진 모양의 접속을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먼저 이렇게 직렬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R2와 R3가 병렬이죠, 병렬. 얘네 둘을 합쳐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죠? 합분의 곱이잖아요. R2 플러스 R3분의 R2 곱하기 R3 얘를 다시 이 모양으로 하는데 얘도 얘네 두 개가 직렬이잖아요. R1과 요놈의 저항은 서로 직렬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면은 요놈 더하기 요놈 되겠죠. 그래서 R1 더하기 R2 플러스 R3분의 R2 곱하기 R3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에는 병렬 안에 직렬이 같이 있는 경우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가 병렬이죠, 병렬. 근데 이 안쪽을 보시면은 R1과 R2가 직렬이잖아요. R1과 R2를 이런 합성장으로 하면은 얘네 두 개는 직렬이니까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됩니다. R1 플러스 R2가 되는 거고요.
R3는 얘네와 병렬 관계죠. 일단 그렇게 써주시고요. 다음에는 이 두 개를 최종적으로 합쳐줄 거예요. 그러면은 R1 플러스 R2를 R0라고 일단 놔봅시다. 복잡하니까요.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예, 합분의 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R0 플러스 R3분의 R0 곱하기 R3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 R0가 요놈이잖아요. R1 플러스 R2이기 때문에 이곳에 R1 플러스 R2를 입력하고 이 R0에도 R1 플러스 R2를 입력을 하면요. 어떻게 되죠?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되겠죠. 자, 분자는 이렇게 한 묶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를 열고요. R1 플러스 R2에 자, 곱하기 R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병렬과 병렬의 합성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 두 개가 병렬이고 얘네 두 개가 병렬이에요. 하지만은 이 녀석 R1 R2하고 R3 알파하고는 직렬이잖아요. 직렬.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단순화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부분을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병렬이니까 합분의 곱이죠.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계산하시면은 R3 플러스 R4분의 R3 곱하기 R4가 되죠. 하지만은 얘네 두 개가 직렬이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타입을 갖다 좀 기억을 하시고요. 문제를 풀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휘스톤 브릿지 회로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 그림에서 이 G를 보고 저희는 검유계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이 검유계가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쪽 회로가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라지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라져요. 그리고 이쪽 위쪽이 저항 P가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는 저항이 Q가 되는 거죠. 이렇게 Q, 이렇게 P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죠. 근데 여기가 없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반드시 가죠. 직렬이죠. R. 여기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X가 Q하고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회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길들이 뭐냐면은 전류가 다니는 길이죠. 이쪽으로는 전류 못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다리를 놨어요. 다리를 놨기 때문에 이 회로 보고는 브릿지 회로라고 합니다. 브릿지 회로. 어쨌든 뭐 이런 모양으로 된 회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항이 있다. 그러면은 이 길과 이 길 사이를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이 회로 보고는 브릿지 회로라 하고요. 자, 휘스턴 브릿지 회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곱할 거예요. R과 Q를 곱할 거예요. R 곱하기 Q. 그 다음에 P와 X, 이 대각선 X 표시로 이렇게 곱할 겁니다. 그러면은 P와 X 이렇게 곱하고 R과 Q를 이렇게 곱할 거예요. P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서로 같으면은 이 다리로 흐르는 전류가 0이다. 즉 다리가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그래서 이 상태 보고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요, 피스톤 브릿지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평형 상태, 혹은 뭐 브릿지 평형 상태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거 별표 쳐두시고요. P 곱하기 X와 Q 곱하기 R이 서로 같으면은 평형 조건이 만족이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검유계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 보고 검유계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검유계를 달아놨다는 이야기는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를 풀어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다음 회로에서 A와 B 간의 합성장을 물어봤죠. 그러면은 자, 1옴과 이쪽에 2옴과 2옴의 병렬 회로와 3옴, 3옴, 3옴 간의 병렬 회로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걸 단순화 시키면은
이렇게 바꿔 볼게요. 먼저 이 부분은 1옴이죠. 2옴과 2옴을 합쳐진 부분 어떻게 나오나요? 네, 합분의 곱이죠. 2 더하기 2분의 2 곱하기 2 해서 1옴이 되죠. 1옴. 그래서 이 부분은 1옴이 나옵니다. 다음번 이 세 번째 거 3, 3, 3 합쳤어요. 이쪽 부분을 R3라고 하면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전 시간에 이렇게 나온 데 있잖아요. R 0분의 1은 R 1분의 1 더하기 R 2분의 1 플러스 R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온 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 주기 때문에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써주시고 뒤집어 주니까 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은 1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1옴이 되고 이 세 개는 직렬이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옴이 나오고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여기 1옴 나왔죠. 2옴과 2옴을 병렬로 합성하시면은 같은 크기일 때는 자 2옴짜리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2분의 2 해서 1옴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옴짜리 몇 개 있죠? 3개 있죠. 자, 3옴짜리가 몇 개 있나요? 3개 있으니까 1옴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다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저항 5개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합성 저항 값은 위의 문제에서 1번 문제 잠깐 보시면은 자, 얘가 3옴, 3옴, 3옴이면 어떻게 됐죠? 9옴이죠. 즉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은 커집니다. 그 다음에 병렬일 때 이렇게 3, 3, 3이다. 그러면 3개니까 3옴을 3으로 나눈다 해서 1옴이 되죠. 병렬로 연결하면 작아져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 가장 작은 합성 저항 값을 물어봤죠. 그러면은 이 5개를 병렬로 연결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2개, 3개, 4개, 5개. 이 5개를 병렬하고요. 얘도 10옴, 얘도 10옴, 얘도 10옴, 10옴, 10옴이죠. 그러면 10옴짜리 저항이 몇 개 있죠? 5개 있죠. 그래서 2옴 이렇게도 나오고요. 답은 2번. 혹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R은 10옴이죠.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5개죠. 분의 1 이걸 계산기 바로 누르면은 또 2옴이 나올 거예요. 또 밑에 계산하면 10분의 1이 5개니까 10분의 5가 되죠. 1 이렇게 해서 안에 거 곱해서 밑으로 가고 바깥에 곱해서 위로 가죠. 그래서 15 해서 2옴 똑같이 나오겠죠. 가장 작은 걸 물어보면은 다 병렬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가장 큰 걸 물어보시면은 직렬, 가장 작은 것으로 하면은 병렬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4옴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어봤죠. 어디에 흐르는 전류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봤죠.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 전류를 I1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 직렬이 있으니까 모양을 바꿔 주셔야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2.6옴이죠. 앞부분은 합분의 곱 4 더하기 6분의 4 곱하기 6 해서 이걸 계산하시면은 2.4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2.4옴, 이 부분이 2.6옴. 직렬이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으로 합성하면은 이 부분은 2.4 더하기 2.6에서 5옴이 되는 거죠. 5옴. 그리고 자, 여기에 자, 전압이 몇 볼트 가해져 있죠? 10볼트 가해져 있죠.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요? 제 I는 R분의 V 해서 5분의 10 하면은 2암페어가 흐르겠죠? 2암페어요. 답이 2암페어가 없죠. 왜 없을까요? 이때 전류 I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흐르는 전류죠. 이 I가 2암페어라고 하면 되고요. 얘가 전체 전류예요. 전체 전류. 전체 전류 혹은
전 전류라고 문제에서 나오기도 했죠. 그러면 이 I1을 구할 건데, 자, I1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R1 더하기 R2분의 1이니까 R2 곱하기 전체 전류 몇 암페어? 2암페어 이렇게 나오고요. R1이 얼마였죠? R1이 여기가 R1이잖아요. R1 네, 4옴이 되는 거죠. R2는 6옴이 되겠죠. 남의 거 6옴 곱하기 2A 이걸 계산하시면은 1.2A가 나오겠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옴과 2옴과 3옴의 저항 3개를 이용하여 합성장을 2.2옴으로 만들고자 할 때 접속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먼저 1번 볼게요. 저항 3개를 직렬로 접속한다. 쉽죠. 이렇게 더하면 되죠. 그런데 더하면은 6옴이 되는 거죠. 자, 저항 3개를 병렬로 접속한다. 자, 병렬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병렬이죠. 여기가 1옴, 여기가 2옴, 여기가 3옴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하나로 만들었을 때는 R은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분의 1 이렇게 계산하고요. 자, 얘를 계산하시면은 11분의 6옴이 나오겠죠. 11분의 6옴은 약 0.5455옴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안 되겠죠. 1번과 2번은 답이 안 되고요. 0.545옴 정도 나왔잖아요. 1옴, 2옴, 3옴 이런 식으로 병렬로 연결하면은 이 중에서 제일로 작은 것보다 작아집니다. 저항값이. 3번 보시면은 2옴과 3옴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 다음 2옴과 3옴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1옴을 직렬 연결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자, 이 부분은 2 더하기 3 합분에 2 곱하기 3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계산하시면은 1.2가 되고, 이렇게 더해 주시면은 2.2옴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보겠습니다. 1옴과 2옴을 병렬로 연결한대요. 1옴, 2옴. 그 다음에 3옴이죠. 근데 어쨌든 얘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겠죠. 병렬일 때는 가장 작은 것보다 작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0.xx 잡으시면은, 얘를 계산하시면은 여기 3옴이고 더해주면은 3.xx옴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탈락입니다. 3번 같은 경우 다시 보시면 2옴과 3옴이 병렬이잖아요. 어쨌든 얘네 두 개 합쳐놓은 것은 2옴보단 작아요. 그러면은 1.x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옴인데 직렬이니까 서로 더해주면은 뭐 2.xx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 이렇게 3번 이런 식으로 찍으셔도 되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모든 저항값은 2옴이고, 그러면은 이 R도 2옴, 이 R도 2옴, 이 R도 2옴이라는 이야기죠. 전체 전류 I는 6A이다. 이 전류는 6A이다. 때 I1에 흐르는 전류, I1은 이쪽이죠. 그러면은 한번 이 그림을 자세히 볼게요. 먼저 여기서 시작해서, 자, 분기가 되죠. 이렇게 분기가 되죠. 분기가 됐는데 여기 R 2옴짜리가 하나 있죠. 2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분기되는 거 2옴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죠. 이제 분기되는 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직렬입니다. 이 저항과 이 저항은 직렬 연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옴이 되고요. 자, 여기서 다시 만나죠. 여기서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에요. 즉 2옴과 2옴은 직렬이죠. 그러면은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윗부분은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4옴이 되겠죠. 밑에는 2옴이고, 이렇게 하나로 합성을 한다면은 4 더하기 2분의 4 곱하기 2 이렇게 나오겠죠. 뭐 6분의 8옴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은 문제가 뭐예요? 이 I1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I1이요. 그래서 I1을 구할 거예요. I1을 구하시려면은 R1 플러스 R2분의 남의 거죠. R1이니까 R2 곱하기 전체 전류 I, 이 부분 흐르겠죠. I가 I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2옴짜리 하나가 I1이죠.
여기가 R1이에요. 여기가 R2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R1이 얼마죠? 2죠, 2. R2는 4고요. R2, 4. 전체 전류 I는 저기 여기 6A로 표시해 놨잖아요. 6A이기 때문에, 자, 얘를 계산해 주시면은 4A가 나오겠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R1, R2, R3의 저항 3개가 직렬과 병렬 접속되었을 때 합성 저항은 얼마인가? R1과 R2는 직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그럼 얘네는 한 묶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R1 플러스 R2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양을 지금 이렇게 바꿨을 때 윗부분은 R1 더하기 R2인데 두 개가 묶음이잖아요.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밑에는 R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 모양으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되죠? 합분의 곱이죠. 이렇게 묶은 거 R1 더하기 R2 묶었어요. 플러스 R3가 되죠. 분의 R1 플러스 R2 곱하기 R3가 되겠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은 1번이 되겠죠. 1번. R1 플러스 R2 R1 플러스 R2 이렇게 되죠. 밑에는 R1, R2, R3 그냥 더하는 거니까 가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회로에서 A, B 단자 간의 합성 저항 값은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죠. 그러면은 여기가 A 단자이고 여기가 B 단자죠. 제가 이 모양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 부분을 A 단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요. 이 부분을 제가 B 단자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먼저 A 단자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가죠. 여기서 갈라지잖아요. 분기를 해요. 여기서 분기를 해서 4옴과 4옴이 만나죠. 4옴이 되고 4옴이 됐어요. B단자 측에서 볼게요. 1옴과 1옴이 만나죠. 여기서 분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기해서 1옴과 이렇게 1옴이 만나죠. 그러면 이 2옴을 볼게요. 이 2옴은 4옴과 1옴이 같이 만나죠. 여기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4옴이 있는데요. 이쪽 한쪽 방향은 1옴과 4옴이 만나죠. 1옴과 4옴이 이 세 개가 같이 만나죠. 이쪽은 이렇게 해서 4옴과 1옴이 만나요. 4옴과 1옴이 만납니다. 이렇게 되는 회로 보고 저희는 무슨 회로라고 그랬죠? 브릿지 회로라는 데 있습니다. 브릿지 회로. 브릿지 회로인데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해 볼 거예요. 4, 1은 4, 4, 1은 4 똑같죠. 그래서 브릿지 회로 평형 상태가 되는 거고요. 즉, 이 4옴의 저항에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0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4옴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죠. 이 4옴을 지워주면은 병렬회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모양은 어떻게 되죠? 이 윗부분이 직렬이잖아요. 그래서 변환해주면은 A 이 부분이 5옴이 되는 거고 밑에 부분도 4 더하기 1 해서 5옴이 되죠. 여기가 B 단자가 되고요. 얘를 하나로 합성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5옴, 5옴 똑같죠. 그러면은 5옴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2.5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혹은 합분의 곱으로 계산하셔도 되죠. 5 더하기 5분의 5 곱하기 5 하면 위에는 25, 밑에는 10이 되니까 2.5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먼저 A, B 간의 합성 저항은 C, D 간의 합성 저항보다 몇 배인가? 자, A, B에서 이를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C, D를 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 지점에서 스타트를 해보면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갈라지죠. A에서 가자면은 여기서 분기가 됩니다. 이쪽이 R이 되는 거고 이쪽도 R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C로는 전기가 못 오르겠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두 갈래로 갈라지죠. 이렇게 한 갈래, 밑으로 한 갈래. 여기서도 이 R을 지나서 이쪽으로 한 가닥, 이쪽으로 한 가닥인데 이 두 지점이 만나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R 해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 합쳐져서 B로 가죠.
이 부분에서 합쳐져서 B로 갑니다. 이거 브릿지 회로죠? 대각선으로 곱하세요. R 곱하기 R, R 곱하기 R 똑같죠? 그래서 얘는 있으나 마나다 지워버리시고,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면은 윗부분은 2R이 되고 밑에 부분도 2R이 되죠? 그래서 자, 이 모양으로 최종 합성을 하면은 합분의 곱이잖아요. 2R 더하기 2R분의 2R 곱하기 2R 해서 얘는 밑에는 4R이 되고 위에는 4R의 제곱이 되죠. 4약분 R 해서 R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A, B가는 R옴이 되는 거죠. R옴. 그런데 이런 문제는 R로 계산하면 불편하니까 이 R을 1로 볼게요. 자, 그러면 1옴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R을 모두 1로 바꿔버릴게요. 1, 1, 1, 1.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2가 되죠. 왜냐하면 1, 1, 1, 1이니까.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2 더하기 2분의 2 곱하기 2 해서 4고 4잖아요. 그래서 1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C와 D 구간을 볼게요. CD 구간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갈라져 버리죠. C에서 출발하면은 몇 가닥으로 갈라져요? 세 가닥으로 갈라지죠?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도 1, 중간에도 1, 여기도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1을 지나서 B로는 못 가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죠. 얘 1과 얘 1은 직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는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중간 부분은 한 번만 지나서 바로 세 가닥으로 만나죠. 그냥 이렇게 쭉 가고요. 왼쪽 부분은 이렇게 1 하나 적었고요. A로도 못 갑니다. 자, 그 다음에 1 이렇게 가겠죠. 1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세 가닥이 이 부분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D로 가죠. D. 그러면은 얘는 이 부분 직렬 이 세 개는 병렬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고칠 거예요. 여기가 C, 여기가 D가 되는 거죠. 위에는 1 더하기 1이니까 2옴, 중간에 1옴, 밑에도 1 더하기 1이니까 2옴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하나로 합쳐줬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 부분을 R이라고 했을 때 2분의 1, 여기 역수 2분의 1 더하기 1의 역수 1분의 1 더하기 2의 역수 2분의 1 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부분을 계산하시면은 0.5옴이 나옵니다. 혹은 2분의 1옴이 나와요. 얘가 2옴, 얘가 1옴, 얘가 2옴이면은 가장 적은 것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0.5옴이 되는 거고요. CD 구간이 0.5옴이에요. 그럼 몇 배예요? 얘는 1옴이고 0.5옴이니까 2배죠. 2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 B 간에 2V의 전압을 가하여 일정하게 하고, 즉 전압이 안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어떤 2V의 전압을 가하고 있는데 일정하다는 겁니다. 일정. 스위치 S를 닫았을 때의 전 전류 I. 자, 이 I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이렇게 닫았어요. 닫았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됐다는 이야기죠. 연결됐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단락이라고 저희가 부를 겁니다. 영어로는 클로즈예요. 클로즈. 방문으로 보면은 방문이 닫힌 모양이죠. 자, 단락이나 뭐 클로즈 됐다, 혹은 스위치를 닫았다, 이거는 어떤 뜻이죠? 연결됐다는 이야기죠. 연결. 여기서 단락이란 말이 연결됐다는 이야기예요. 닫기 전 전류의 3배가 되었다. 닫기 전이면은 이렇게 열려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로 전류 흘러요, 못 흘러요? 못 흐르죠. 전기가 이렇게 해서 점프 못 하잖아요. 이러면은 회로가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 8옴과 3옴이 직렬이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닫기 전에는 합성 저항 R0는 8 더하기 3 해서 11옴이 되죠. 두 번째
닫았어요. 닫은 후는 자 RC라고 볼게요. RX와 8이 병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분의 곱 8 더하기 RX분의 합분의 곱이죠. 8 곱하기 RX 이렇게 적겠죠. 그리고 얘는 직렬이니까 더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절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닫기 전 전류는 R분의 V가 되죠. 자, 전류 I0라 놓겠습니다. 이 I0는 11분의 2 암페어가 되는 거죠. 닫은 후에 전류를 IC라고 했을 때 얘가 저항이잖아요. 8 더하기 RX분의 8 곱하기 RX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 거죠. 보시면 스위치 S를 닫았을 때의 전체 전류가 닫기 전보다 3배잖아요. 즉 I0와 IC가 있으면 닫은 후가 3배가 크다는 거죠. 같으려면은 닫기 전에 3배를 곱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시면은 11분의 2가 되고, IC는 8 더하기 RX분의 8에 RX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이 2와 이 2는 약분이 되고요. 좌변은 11분의 3이 되고, 밑에는 8 플러스 RX분의 8 RX 플러스 3분의 1이 되죠. 이 부분에서 RX를 구하시려면 힘드시겠죠. 뭐 방정식 계산이 뭐 쉽게 되시는 분들은 가능할 거예요. 이때 RX를 구해보면 이 RX는 약 0.735옴이 나옵니다. 제가 세 가지 옵션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계산하실 수 있다 그러면 깔끔하게 0.73A 답을 맞추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구했는데, 혹은 여기까지는 구했는데 계산을 하는데 자꾸 답이 안 나오고 엉뚱하게 나오신 분들은 여기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 모두 다 대입을 해보세요. 대입해보고 맞는 게 답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모르겠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과감하게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9번 문제는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가끔씩 나오는 문제인데, 전기 기능사에서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답도 0.73A 짜리가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뭐 답으로 외우셔도 상관없고요. 다음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저항 R1, R2, R3, R4인데 R1이 제일로 크고요. 자, R4가 제일로 작죠. 큰 순서대로 제가 번호를 먹여볼게요. 큰 순서대로 자 1번, 2번, 3번, 4번이죠. 그러면 전류가 먼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3개로 분기가 되겠죠. 여기는 I2, 여기는 I3, 밑에는 I4 이러게요. 그러면은 I1이라는 전류는 I2 더하기 I3 더하기 I4가 되는 거죠. 즉 R1이 전류도 제일로 큽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전류가 최소로 흐르는 저항은 여기가 제일로 커요. 저항값이요. 이쪽 저항값이 중간이에요. 중간. 이때 R4가 제일로 작겠죠. 저항값은. 저항이 크다는 이야기는 전류를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가장 작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중간이고, 자, 여기는 저항 막고 있는 게 가장 적죠. 그렇기 때문에 I4는 가장 큰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전류가 최소로 흐르는 저항이기 때문에 답은 R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R2가 됩니다. 동일한 저항 4개를 접속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저항과 최소 저항의 값은 몇 배인가? 자, 최대 저항은 직렬로 연결할 때고요. 최소 저항 값은 병렬로 연결할 때입니다. 그러면 직렬로 연결할 때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 1옴으로 볼게요. 이때는 4옴이 되는 거죠. 병렬로 연결을 한다 그러면은 병렬, 네 번째 병렬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1옴 이렇게 나오겠죠. 이때 저항 합성 저항 값이 얼마죠? 1옴짜리가 몇 개 있죠? 4개 있죠. 그래서 뭐 4분의 1옴 혹은 0.25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4는 0.25의 몇 배죠?
예, 맞습니다. 16배입니다. 4 나누기 0.25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16이 나오겠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회로에서 급류계열 지시기가 0일 때 저항 X값은 몇 옴인가? 자, 이런 문제는 이제부터 쉽겠죠? 여기 급류기가 0이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죠. 그럴 때는 대각선, 대각선 이렇게 곱한다 했죠? 먼저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은 10 곱하기 X는 이렇게 곱하시면 되죠? 100 곱하기 40 그러면은 이쪽은 10X는 계산하면 4000이 되죠. 10으로 나눠주면은 X는 400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9번 문제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요. 뭐 7번, 8번 같은 문제들도 자꾸 막 처음 보는 그림이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몇 번 보다 보면은 아, 이 그림이 저 그림이었지 하고 금방 캐치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더 보시고 직접 그려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